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월요일부터 제가 두 편이나 되는 영상을 공유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정규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총 3만 1,000분께서 시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별 방송 하나를 업로드 했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이 영상은 꼭 시청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클릭하신 분의 수가 10,000분에 그쳤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향후 미주원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굉장히 커다란 변화의 모습을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 영상만은 한번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어제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은 분들께서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마음처럼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간만에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에 저의 마음을 좀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몇몇 분의 소중한 댓글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댓글은 인썬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셨고요. 저도 7월에 멤버십 1년 만기였는데 할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남편이 4년 후면 70세로 리타이어 하는데 연금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제가 60 중반부터 소액으로 투자하기 시작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이 나니 재미있네요. 미주님의 덕이지요. 늘 함께라는 의미가 진실되게 느껴지고 미주님과 함께하는 주식 초보자인 제가 든든합니다. 이렇게 60대 중반부터 시작하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100%를 넘었다라는 굉장한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댓글을 읽으면요, 너무나 보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고 싶은데요. 이런 댓글이 제가 마치 인플루언서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무스 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코로나 시절 사회의 초년생이었던 저는 재테크란 개념도 모르면서 남들이 테슬라로 돈 쉽게 번다는 말만 듣고 목돈을 올인하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와중에 미존 선생님을 만났네요. 어닝, PBR, 골든 크로스 등 용어나 차트도 하나도 볼 줄 모르는 녀석이 이제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서 수익률도 100%를 넘기고 어엿하게 성장해 결혼 자금을 마련해 행복한 가족을 꾸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말처럼 인생이 돈은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한 사람을 지키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네요. 항상 성실하게 영상 업로드 하시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도 주식 외적으로도 초년생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셨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미주님이랑 가족의 평화가 가득하시길요. 한국에서 또 강연 같은 거 하시면 책 들고 가서 사인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분의 댓글은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미존 채널에 젊은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또 굉장히 깊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스무스지님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불행을 피해갈 힘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이 아닌 두 분만을 위한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사회 초년생이시니 천천히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꼭 좋은 날이 찾아올 겁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강연하게 되면 아내분과 함께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의 마음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지상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미주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올인원 멤버십으로 바뀌지만 아쉽게 취업 준비생이라 가입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넘게 보고 있는데 다만 미주원 픽, 수익률 및 시황 같은 것만이라도 일반 시청자들에게 보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댓글은 제가 읽고 나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지상팍님,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중이시면 유료 멤버십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준 탑픽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며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준 멤버십은 투자에 진심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시니 투자는 시간에 맡기시고 세상의 여러 단면을 경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에 몰두하면서 더 중요한 세상 구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미준 유튜브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혹시 어제 영상 보시고 미준 탑픽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준 탑픽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여러분들께 필요한 투자 정보 지금처럼 계속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단지 영상의 길이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댓글만 더 읽어드릴 텐데요. 이 댓글은 제가 읽고 나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임수자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글이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준 회원에 등록하고 싶지만 77세 나이로 현재까지는 빠듯한 노후 자금, 여러 가지 여유로움이 부족하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매일 방송만 듣고 있으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토록 노력하신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은혜 갚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댓글을 읽고 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임수자님 안녕하세요. 죄송하다니요. 그렇게 느끼시면 제가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근심 없이 인플루언서로서의 꿈을 위한 결정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댓글 말고도요. 어제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댓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6월 2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어제는 상승장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죠. 자, 파란색의 물결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대부분 다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어제 11개의 S&P 500 섹터 중에 10가지의 섹터는 급등했고요. 나머지 하나, 에너지만 2.53% 떨어졌죠. 자, 그 얘기는요.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에너지의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원유 가격이 추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동 지역의 지역적인 갈등이 해소되고 있구나.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 지수도 급락했습니다. 18.50. 그래서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ear and Greed 인덱스는 56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탐욕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말 따뜻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이 오히려 뜨거운 상황으로 접어들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탐욕 단계에 올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머리에서 어깨로 떨어지지가 않죠. 계속해서 이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당연히 어제도 미주원 탑픽은 상승 추세를 보인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가 8.23% 급등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 추세를 보인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대형 호재가 겹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가 2.37% 올라가면서 선전했고요. 세 번째로 팔란티어가 플러스 1.91, 네 번째 우버가 플러스 1.74, 브로드컴 플러스 1.51, AMD 플러스 1.04, 탈렌 에너지 플러스 1.02, 트레이드 데스크가 0.94%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셀레스티카가 0.82%, 비스트라가 플러스 0.78, TSMC 플러스 0.39, 엔비디아 플러스 0.2, 그리고 B2가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나머지 6종목은 조금씩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이 0.17% 떨어지면서 105,260에 있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0.58%,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0.68, 알파벳 마이너스 0.87, 크레도 마이너스 1.10, 마지막으로 넥스트트래커가 2.4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지금 0.75%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의 선물은 플러스 0.82%,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1.09% 급등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간밤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보도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휴전 발효를 선언했거든요. 주요 내용만 잠깐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미사일 발사 직후 휴전이 발효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란은 당초에 휴전 합의를 부인했으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적대 행위를 중단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방금 전에 올라온 트렌딩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죠.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불안 때문에 주가 지수 선물이 일부의 상승폭을 반납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스닥 기준으로 1.09%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1%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추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사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휴전 합의 위반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 선물이요, 일부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잠정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군이요, 이란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장관이요, 이란의 휴전 위반에 대해서 테헤란 중심부의 표적을 겨냥한 고강도의 타격으로 군에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란군은요,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쪽에서 약간 자제를 해주면 이대로 그냥 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물은 플러스 1%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갈등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요, 굉장히 소중한 줍줍 기회였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추세는요, 전쟁 때문에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증시의 역사는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잠깐 미준의 한마디를 읽어드리죠. 주식 투자는 미래에 베팅하는 거고요.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주식 투자가 확률의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언제나 확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 전략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과거 미국 증시의 통계, 즉 역사적 사실만큼 정확한 확률을 제시하는 기준은 없고요. 역사적 통계에 입각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감이라든지 감정에 치우친 투자 결정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좀 올려놨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과거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갈등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여지없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는 전쟁 또는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전쟁은 늘 단기간 동안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결국 주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번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셔서 주식을 대량 매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거든요. 따라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번에 소중한 레슨이었다. 이렇게 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도 전쟁은 미국 증시의 추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마침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이스라엘-이란 분쟁 직접 개입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채 수익률, 국채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채의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채의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국채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구나.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빈의 채권 전략 책임자 토니 로드리게스가 나오는데요. 지정학적인 위험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변한 연준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월요일에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된다면 자신 역시 7월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요, 동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금요일에 비슷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잘하면 7월에도 금리가 떨어지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시장의 금리도 떨어지겠죠. 로드리게스는 7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는데요. CME 페드 와치 툴에 따르면 25bp 인하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가능성 예측은요. 금요일에는 14.5%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22.7%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50%보다는 한참 떨어지죠. 따라서 7월 달에 정말로 기준금리가 떨어질 확률은 좀 적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떨어지지 않아도요. 그 다음 FOMC에서는 드디어 금리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월요일에 7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3.84%를 기록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도 5.3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0년 만기 장기채 수익률 역시도 3.1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다른 전문가가 나옵니다. TCW 그룹의 글로벌 금리 공동 책임자 브렛 바커가 나오는데요.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이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위험, 관세 비용이 경제 전반에 퍼질 위험, 그리고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더욱 압박할 의회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에 대한 역행적인 부분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 얘기는요. 지금 시장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데 개의치 않고 시장이 달리고 있다. 엄청난 강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연준이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예상보다 더 깊게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위험은 굉장히 많고 리스크가 많다. 따라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요, 아마도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C 픽스드 인컴 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브라이스 도티가 나오는데요.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포,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는 것은요, 안전자산이 인기가 많다. 따라서 금리는 떨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양방향으로 당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명백한 힘과 위력은 달러와 미국 국채가 안전 피난처라는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미국이 이란보다 호르무스 해협에 대한 통제력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유가 충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따라서 유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유가가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사그라질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국제 금리까지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힘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S&P 500의 1년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현재 여기에 와 있거든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힘을 모으고 있다. 추가적으로 랠리하기 전에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150선을 돌파한다면,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수만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기 오렌지색 석인이 있잖아요. 이 오렌지 선이 20일 이평선인데요. 현재 5,966입니다. 따라서 20일 이평선이 뚫리지 않고 이 위에서 조정이 좀 지속되더라도요,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반면 약세 시나리오를 보면요, 만약에 다시 한번 여기서 넘어서지 못하고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이게 되면요, 그 얘기는 쌍봉, 더블탑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여기서 꺾였는데 다시 한번 꺾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두 번 같은 지점에서 무너지면요, 하락 추세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일 이평선이 지지를 시험할 거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깨지게 되면요, 결국은 60일 이평선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따라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아니면 뚫지 못하고 20일 이평선 아래로 하락할런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인데요. 자, 이번 영상에는 톰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톰리는요, 이번에도 쪽집게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강화했는데요. 최근에 4월 달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도 그랬고요. 자, 이번 전쟁 기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했는데 결국은 톰리의 말이 또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톰리는 미국 증시의 전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직접 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특집 방송 있잖아요. 미주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쯤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고점 근처에서 거래 중이며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소비자 임의 소비자애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펀스트랏의 리서치 책임자 톰 리가 함께합니다. 톰,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예상 밖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 놀랍진 않습니다. 아트캐신의 말처럼 소문에 팔고 실제 행동에 사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긴장 상태였고 리스크 회피와 VIX 상승도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반응은 오히려 전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이 연말 전망에 영향을 주거나 법안 통과나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말까지 시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올해 초 핵시설을 폭격하는 일은 블랙스완으로 여겨졌고 유가는 $120까지 오르고 주식은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런데 실제 상황이 발생했지만 유가는 급등하지 않았고 주식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설리번이 전략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유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주식, 채권,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과 인플레이션 기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핵심 CPI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ECB는 주거비도 빼고 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미국 CPI는 유럽보다 낮고 ECB는 이미 금리를 인하했죠. 그래서 연준도 연말쯤 완화적 기조로 전환할 여지가 있고 이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다시 투기적인 분위기가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몇몇 IPO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예를 들어 서클은 시가총액이 이제 12억 달러에 달하고 코어위브도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심지어 차마스도 새 스펙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맞습니다. 투기적 분위기는 있지만 2021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모든 주식이 비싸서 못 산다고 했지만 지금은 실적은 좋아졌어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투기적 흐름도 주시하긴 하지만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제게는 지금의 투기적 움직임이 오히려 10월에 하락장에서 매수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 특히 로빈후드 커뮤니티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당시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은 현금을 확보하며 매도했지만 이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죠. 지금도 같은 집단이 서클 같은 종목을 매수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가 버티고 있어서인지 실적 때문인가요? 근본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것이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2026년까지 관세나 세제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비둘기파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도 기대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경제는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대기 자금도 많아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 쌓여있는 대기 자금을 고려하면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 충분히 낙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